지난주 저희가 눈여겨봐야 했을 이벤트인데 지금 미국과 이란이 4차 핵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이 관련돼서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가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뭐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긴 하죠. 40몇 년 된 네. 얘기들인데, 근데 또 제재를 또 했어요. 이게 네. 4차 핵협상을 앞두고 사실은 뭐 이란을 갖다가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 제재 자체가 사실은 뭐 이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도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세컨더리 제재까지 포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제3국이 석유라든지 석유화학 제품을 사게 되면은 미국과의 어떤 거래, 금융거래에 제한을 가하겠다. 네, 뭐 이게 네. 주요 내용인데, 사실은 오늘 주제는 사실 그거보다는 도대체 왜 이렇게 미국, 그다음에 서방, 그다음에 중동 지역, 이스라엘, 도대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네. 갖다가 이란을 이렇게 미워할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 뭐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대부분은 다 선악의 어떤 구도로 어떤 정세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판단을 하는데, 과연 그런 문제뿐일까라는 걸 갖다가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런 주제를 꺼냈습니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란의 잠재력이 그렇게 없는 나라였다면, 굉장히 허약한 나라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뭐 미국의 뭐 이란 제재가 40년이 훨씬 넘었는데 벌써 무너져도 무너졌겠지만, 또 사실은 모든 나라들이 그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이렇게 제재하려고 애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냥 놔둬도 네네. 뭐 사실 뭐 그냥 놔둬도 뭐 스스로 일어서지 못할 정도 되니까 네. 관심도 별로 안 가질 텐데, 이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이란의 잠재력은 굉장히 엄청납니다. 사실은. 그 지도를 놓고 보게 되면,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이란은 중동의 정중앙에 딱 위치해 있어요. 예, 지형학적으로. 그래서 위쪽으로는 유럽, 남쪽으로는 남아시아, 네. 옆쪽으로는 중앙아시아, 왼쪽으로는 중동. 그렇죠. 그 사통 팔달에 딱 교통 요지, 지정학적, 군사적 욕충지에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주변은 전부 다 온갖 에너지, 천연자원이 풍부한데요. 에너지와 물류의 안전한 흐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을 장악하는 나라들이 사실은 중동 아니면은 그 중앙아시아, 유럽의 패권까지 넘볼 수 있는, 예. 뭐 사실은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천연자원 부존량이 사실은 엄청나요. 네. 5위이 세계 4위입니다. 천연가스가 2위예요. 그다음에 구리가 7위. 그다음에 중동 최대의 금 보유지. 히토류도 엄청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토류까지?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란이 진짜 본격적으로 깨어나서 제재가 풀려가지고 개발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부가 엄청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다가 인적 자원 구성 요소들이 너무 훌륭합니다. 인구가 8,500만인데 30대 이하가 절반이 넘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등교육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수준, 전문대 이상을 가는 수준이 60%가 넘고요. 네. 이거 중동 아랍 국가 중에서는 거의 탑입니다. 이 네네. 수준이. 그다음에 여성들의 그 학교열, 그다음에 대학 진학률도 굉장히 높아요. 예. 대학생 중에 절반이 여성이고요. 이들은 법률, 뭐 과학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한다라고 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과학기술 분야도 상당한 강점이 있어요. 뭐 의공학, 원자력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핵원료. 뭐 그다음에 뭐 IT, 뭐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우수하다고 하고요. 드론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란산 드론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세계 그 학술 데이터베이스가, 보통 우리는 SCI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에 못지않는 게 사실은 스코퍼스라는 그 학술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23년 기준으로 이란의 논문들이 세계 15위 정도로 등재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학문 수준, 뭐 그 과학기술 수준, 이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도대체 중동은 같은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데 이란을 왜 이렇게 미워할까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란과 기존의 아랍 국가들은 완전히 태생이 달라요. 뿌리가 다르다. 그러니까 인종 자체는 사실 이란인들은 그 유럽 계통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리안족이라고 그러죠. 유럽 계통에 가까운 거고, 이 아랍은 완전히 또 다른 거예요. 그렇죠. 보통 글자도 우리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도, 문자도 다 다릅니다. 그다음에 종교가 이슬람이랑 같지 않냐? 천만에 말씀입니다. 이란은 시아파고요. 그렇죠. 나머지 국가들은 수니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둘 사이는 어떻게 보면 물과 불과 같은 존재예요. 네네. 서로가 이렇게 융합할 수 없는 등이고요. 특히 이란인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높아요. 어떤 자존심이냐?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라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도까지 광활한 지역을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신들은 그 후예라는 자존심이 굉장히 높은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중동으로서는 이란을 갖다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특히 이란은 또 네트워킹이 나름대로 있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든지 그렇죠. 예멘의 후티, 네. 시리아, 이라크,
이쪽에 시아파들이랑 해가지고 네, 항상 네. 그 중동이라든지 이스라엘을 갖다가 위협하는 존재들, 또 이슬람 혁명을 갖다가 수출하는 존재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네. 또 하나의 문제는 사우디가 특히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우디를 비롯한 그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왕정 체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일종은 공화정입니다. 네. 대통령을 뽑아요, 선거로. 예, 예.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이슬람의 수장이 있는 거지만 어쨌든 이런 어떤 혁명의 수출, 그래서 왕정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어떤 두려움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란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갖다가 강화하는 이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뭐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사실은 1979년 팔레베 왕조까지만 해도 미국과 이란은 굉장히 친밀했어요. 친미였죠. 예, 이런. 예, 옛날에 친미였어요. 근데 이제 1979년에 이슬람 경쟁이 이제 이란에서 발생을 하면서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호메이니가 한, 네. 예. 그다음에 팔레베 왕조가 축출되고 나서 네. 그다음에 같은 해에 사실은 그 이란에 있는 대미 대사관에 인질극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미국과 이란은 철천지방조가 돼요. 그렇죠. 네. 미국은 이란을 악의 축이라고 하고 네, 네. 이란은 미국을 갖다가 악의 제국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것도 사실은 있지만은 사실은 미국은 기존에 이제 중동의 어떤 판 자체를 갖다가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만의 네. 동맹들, 그다음에 이스라엘 동맹을 기준으로 해서 판을 짰잖아요. 네, 네. 그게 미국의 중동 전략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란이 만약에 득세를 하게 되면은 그 어떤 미국이 쌓아놓은 판 지금까지 건설해 놓은 판 자체가 깨질 위험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의 부상을 갖다가 어쨌든 뭐 견제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요즘에 들어서 이제 조금씩 변화가 사실은 생기고 있어요. 지금 미국은 과거에 이제 중동을 굉장히 최우선했지만 그 전략 자체는 아시아 태평양 쪽으로 무게추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사우디라든지 기존의 걸프만 국가들은 섭섭한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가 누구랑 좀 친해지려고 하냐? 이란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생기는 겁니다. 원래 라이벌 관계였는데. 네, 원래 라이벌 관계였는데 미국이 이제 손을 빼면서 사실은 그런 움직임도 이제 관측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란 내부의 용트림이 굉장히 심한 거죠. 우리들이 뭐 계속해서 뉴스를 듣고 있지만 히잡을 벗고 민주화를 외치면서 젊은 세대들이 막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결론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이란에 대한 이런 몇십 년에 걸친 서구 사회의 어떤 강한 제재는 그 이란의 어떤 잠재력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있다. 네. 어쨌든 이란이 깨어나게 되면은 중동의 판세, 어떤 질서 자체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에 대한 오랜 시간의 견제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4차 협상, 핵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원래는 그 이란 측에서는 핵 협상을 안 하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제 기존의 입장을 바꾸고 미국의 협상 제안을 받아들이고 지금 4차가 한번 연기됐다가 지금 11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11일 날 4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글쎄 이제 이란이 이렇게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핵 협상에 다시 오래간만에 나선 이유는 이란 내부의 아무래도 경제 제재 때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경제난과 무관치가 않다. 그러니까 리알화 가치도 많이 떨어졌고 또 물가 상승률도 무시 못할 지경이고 역시 이제 그 하메이니 최고 지도자도 이런 대내적인 분위기를 좀 거스르고 좀 밀어낼 수는 없었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란으로서는 그 제재를 푸는 순간에 네. 자신들이 얼마나 잠재력이 있는 걸 갖다가 알고 있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란 내부의 그 어떤 용트림, 네. 민주화에 대한 요구들 뭐 이란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당연히 이런 욕구들이 사실은 있는 거니까 네. 핵협상에 나서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을 것 같고요. 뭐 미국이 나서는 이유는 또 뭐 사우디라든지 기존 걸프만 국가들을 제재하기 위한 것도 견제하기 위한 것도 있겠죠. 네. 사우디가 지금 뭐 러시아라든지 중국하고 막 손을 잡고 이렇게 네네.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국제 사이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예, 그걸 갖다가 지금 중동의 어떤 흐름들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근데 이제 핵 협상이라는 게 사실 어느 접점에서 타결이 될지가 너무 어려워서 민감한 부분이 많아서 경제 제재를 어느 정도 풀고 또 핵을 어느 정도 묶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접점 이 부분을 어떻게 서로 간에 그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11일에 4차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